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혈압 환자의 수가 매년 늘어 2019년엔 3만 6천여 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에 가까워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저혈압 환자는 3만 6,024명으로 2015년에 비해 11,078명 증가했는데요. 연평균 증가율이 9.6%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남성 저혈압 환자는 48.6%, 여성 환자는 41% 증가했고 연령대별로 봤을 땐 70대가 19.6%, 이어 60대 16.5% 순으로 고령층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측은 원인 질환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저혈압은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체중 조절, 금연 등의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견과류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 이른바 단백질 바를 체지방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이트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 바 제품의 광고를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사이트 21개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일반 식품에 속하지만 광고에선 근력 강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 간식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데요. 식약처는 단백질 바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오랜 기간 먹을 경우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살 땐 식약처 인증 마크나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고가의 MRI나 방사선 노출이 많은 CT 장비 대신 골밀도를 측정할 때 쓰는 장비로 척추 근육 노화를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연구팀은 골다공증 진단이나 팔, 다리 근육량 평가에 사용하는 골밀도 검사 장비를 척추의 측면으로 투사할 경우 척추 주변 근육 상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하게 척추 근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같은 검사법이 확대되면 척추 근육 노화를 미리 진단하고 다양한 퇴행성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2년간 소아, 청소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증했고 이들 중 29%는 이상 지질혈증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과 용인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이 10세에서 18세 8천여 명의 각종 콜레스테롤 수치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남성 그룹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54.78mg/데시리터에서 161.2mg/데시리터로 여성 그룹은 161.35에서 168.9mg/데시리터로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엔 남녀 그룹의 이상 지질혈증 발생 빈도가 각각 28.1%와 29.7%까지 높아졌는데요. 연구팀은 국내 소아 청소년 이상 지질혈증 증가에 대한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철 더위와 수분 부족으로 물, 또 제철 과일 등의 섭취가 늘고 있죠. 하지만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체내 칼륨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칼륨이 많이 함유된 과채를 먹을 경우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는데요. 토마토, 바나나, 오렌지, 참외, 키위, 자두 등은 그램당 칼륨 함량이 높아서 특히 더 주의해야 하고요. 과하게 먹을 경우 근육마비나 부정맥, 심장마비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장내과 김지은 교수는 굳이 과일을 먹고 싶다면 껍질을 벗긴 사과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 중 당뇨 있는 분들도 많죠. 이 당뇨가 10년 이상 지속이 되면 합병증으로 당뇨성 신장병이 발생하고 병이 진행되면서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의 당뇨 유병률은 50% 이상이나 됩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수박이나 참외처럼 당도 높은 과일은 혈당을 크게 올리기 때문에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장마철이라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주의할 행동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수분 및 나트륨 배설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전해질 불균형이 오기 쉽기 때문인데요.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면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심한 경우 의식이 떨어지며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죠.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가 땀을 많이 흘려서 갈색의 농축된 소변을 보게 된다면 조금 많은 양의 물을 마시더라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김 교수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부종이 생기고 소변 양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때는 본인 소변 양보다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루에 1리터의 소변을 본다고 하면 물은 500cc에서 1리터, 그러니까 종이컵 2잔에 해당하는 양 정도로 더 마시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온 음료를 마실 때도 500cc 기준 2~3번 나눠서 마시는 것을 권하고요. 당뇨가 있다면 혈당 체크하면서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만성 콩팥병 환자는 여름철 날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도 식중독에 걸려서 설사를 하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은 질환이 더 악화되고 또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강 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